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7,300달러 마이너스 3%, 이더리움 1,700달러 마이너스 3.9%, 리플, 레이더, 도지, 폴리곤 전체 코인들 파월 의장 연설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고요. 하루 전 영상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FOMC 전 파월 의장 시장 친화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매파적인 파월 의장 연설 이후 하락하는 일반적인 패턴 나올 수가 있다 이야기 드렸고요. 이미 우리 중경투 과학들은 예상 다 하고 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핵심 구간은 26,000달러인데 26,000달러 무너지면 충격이 클 수 있고요. 중경투 메인에 하루 전부터 적어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월부터 상승하던 상승 추세 하단 라인 이어보면 여기 파란색 라인인데 26,000달러 무너지면 상승 추세에서 무너지고 하락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준이 25bp 시장 예상대로 금리 인상은 했지만 파월 의장 연설에서 미국 중소은행 파산이 금리 인상하는데 영향이 크게는 안 미친다고 발언을 했고요. 파월 의장 이번 발언으로 3만 달러 당장의 비트코인 빠른 상승은 나오기 쉽지 않아졌습니다. 상방은 제한적인데 반해서 하락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26,000달러 여기 구간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4월 미국 빅테크 1분기 어닝하고 작년 4분기하고 마찬가지로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 여전히 있기 때문에 26,000달러 하락 온다고 해도 22,500달러 여기 빨간색 라인에서는 강한 저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1차로 상승 추세 라인 저항이고 2차로는 빨간색이다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비트코인 내려오면 알트코인들 하락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핵심 구간 책정을 해두시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파월 의장 연설의 주요 내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중소은행 파산은 진행형이지만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당장에는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든 정부의 빠른 초기 대응으로 은행 연쇄 파산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지 연준이 잘 알고 있죠. 때문에 파월 의장은 중소은행 파산을 양적 완화로 리스크 조절이 가능하지만 6%대 인플레이션율은 장기적인 미국 성장 방해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25bp 추가로 금리 인상했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뱅크 같은 중소은행 파산은 은행 자체의 문제이지 모든 은행의 문제는 아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JP모건, 모건스탠리, 노무라 증권에서는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예측했는데 모두 다 빗나갔고요. 오히려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다면 지난주 중소은행 파산에 이어서 미국 경제에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고용은 강하다, 소프트 랜딩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5월에 추가 금리 인상 한 번 더는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은행 위기, 재정 상황이 긴박해졌다. 은행하고 예금자 보호에서 언제든지 연준이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FOMC 성명문에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표현을 삭제를 했고요. 금리 인상 이제는 막바지에 다 왔다는 시그널을 준 거죠. 5월 다음번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 연설하고는 다르게 옐런 장관은 모든 은행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인 예금자 보험 제공을 고려 안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은행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언급을 한 거죠. 이번 옐런 재무장관 파월 의장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발언을 했는데 중소은행들에게 무조건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재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경고를 날린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빅쇼트 마이클 버리는 추가로 중소은행 파산이 더 나올 수 있다 트윗을 했고요. 우리 중경도 하여튼 예상은 했지만 분위기가 이번 파월 의장 연설 있기 전후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연준위원들 미국 GDP 성장률 예측치하고 실업률, PC 물가, 코어 PC까지 2023년 연준위원들 어떻게 바라보는지 전망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3년 GDP 성장률은 0.5%에서 0.4%로 하향을 했고 실업률은 4.6%에서 4.5%, PC 물가는 3.1%, 3.3%로 코어 PC하고 인플레이션율 하락폭이 작을 것이다 연준위원들 예측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GDP 예상치가 내려오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을 수 있다 다수의 연준위원들 예상을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작년 12월보다는 올해 경제
경제를 안 좋게 보는 연준위원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명의 연준위원들 점도표를 보면 한두 명 금리는 더 올려야 된다, 장기로 고금리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은 있지만 대체로 작년 12월하고 같은 수준의 점도표가 발표가 됐고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나 미국 채권 수익률 보면 환율이 1320원까지 상승했다가 내려오고 2년물 채권도 4%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위원들 점도표에서 보듯이 시장 예상만큼 미국 경제가 안 좋을 것이라는 판단일 듯 하고요. 이렇게 되면 나스닥도 빠른 상승은 당장에는 어렵게 된 거고 하락이나 횡보 가능성이 커졌다 볼 수 있습니다. 306달러로 1월하고 함께 쌍봉 만들고 약간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 대시라인 300달러 아래로 주봉이 마감해버리면 다시 검은색 라인 리테스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폭이 매우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2022년 4월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시기로 올렸다가 내려오면 하락 온파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면서 빨간색 상승 추세 라인 터치만 하고 내려온 상태인데 당장에는 주봉상 201선이 283달러 구간이 중요한 핵심 지지선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경투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작년 6월 FOMC 이후부터 7월 금리 인상 전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8월 잭슨홀 미팅 때 파르장 비둘기적 발언할 것으로 희망회로 돌리다가 다시 하락, 9월 전에도 살짝 상승 이후 장기 행보했고 11월에도 시장 예상대로 75bp 금리 인상했지만 FTX 거래소 파산으로 비트코인 15,000달러 찍었었고요. 작년 12월 올해 2월 모두 FOMC 전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같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과 파월 의장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고 JP모건 노무라, 모건 스탠리 같은 금융사들 최대한 주식시장 하락 못 오게 하려고 금리 동결한다, 오히려 25bp 인하할 것이다 홍보 심리 퍼뜨리면서 투자자들 꼬시게 한다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하락 못하게 투자자들 고점에 많이 매수하게 만들어야지 다음에 폭락하더라도 평단 낮추기 추가 매수로 인한 반등이 빠른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움직임 역시 중경투가 4파 조정 구간에 있다 3파까지 상승했고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3파까지 확실하게 상승을 하면 4파 조정 나와도 하락은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5파 반등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문제긴 한데 4파 조정 구간이 연준 25bp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횡보 기간 길어지다가 상승 이후 큰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 보면 파르장 매파적인 발언 이후 마이너스 9%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 소송 호재하고 솔로제닉 에어드랍 기대감으로 플러스 20% 650원까지 상승했는데 다시 하락 중이고요. 리플의 단기 고점 650원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리플 다음에 600원 이상 상승을 하면 매도세가 매우 강할 수가 있는 거죠. 솔로제닉 에어드랍 5월 15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에어드랍 전까지 기대감으로 중간중간 반등은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비트코인 26,000달러 이상에서 최소한 횡보를 해줘야지 리플 역시 650원 전 고점을 리테스팅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리플의 에어드랍은 작년 2월 8일하고 8월 11일에도 에어드랍이 있었습니다. 에어드랍 전에 상승했다가 에어드랍 끝나고 하락오는 일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현재 리플 움직임은 작년 2월 8일하고 매우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리플 홀더들 기억은 하시겠지만 2021년 12월 리플 솔로제닉 에어드랍 한다고 11월에 공지가 나왔고요. 하지만 당시 비트코인 69,000까지 상승했다가 42,000달러까지 대폭락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리플사에서도 에어드랍 2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리플 가격도 이렇게 폭락 오는데 에어드랍까지 했다가는 추가 폭락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2월 8일 에어드랍 했는데 당시에 리플이 에어드랍으로 상승한 것보다 비트코인 32,000달러 바닥 찍고 반등하면서 전체 알트코인하고 같이 리플도 상승한 거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다 작년 4월 알트코인하고 같이 대세 상승에 1,000원까지 상승했다가 루나코인 파산 이후 400원 아래 폭락이 왔었습니다. 연준이 5월 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하면 이후 코인 주식은 재반등 올 가능성은 여전하고요. 하지만 작년 2월처럼 하락 올 때 여기 상승 모두 무너지는 큰 조정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리플 이렇게 오른다고 매수했다가 그 다음 폭락 강하게 나오면 공포 심리가 매우 커지는 구간이다 볼 수가 있죠. 솔로제닉 에어드랍 리플 다 받고 여기 구간에서 대량 매도를 했던 거죠. 5월 15일 리플 에어드랍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리플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비트코인 26,000달러하고 22,500달러 핵심 구간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